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재무관리의 그 여러 이슈 중에 자본 예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본 예산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재무관리 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업로드를 한 게 있는데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이 자본 예산을 공부하기 전에 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꼭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 예산은 그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학습을 꼭 선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제1강 자본 예산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본 예산의 개념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투자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하는데, 자, 이 투자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본을 투하한다 이 말이죠. 자본을 투하한다. 근데 그 자본을 어디에다가 투하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어디에다가 자본을 투하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를 실물 투자, 실물에 자본을 투하하면 우리가 실물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가증권에 투하하면 그것을 우리가 증권 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크게 실물 투자와 증권 투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실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 설비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골동품, 미술품과 같이 실물이 있는 그런 실물이 있는 부동산과 같은 설비와 같은 것에 이런 재화에 투자하는 것을, 자본을 투하하는 것을 우리가 실물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이 실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산 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실물 투자 중에서 생산 설비에 대한 실물 투자, 자, 그것을 다루는 문제, 그것이 바로 자본 예산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뭐 증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러 증권에,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을 투하하는 것을 증권 투자라고 한다. 자, 이 증권 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자본 예산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곧 이어서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CAPM, 우리말로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줄여서 그냥 CAPM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CAPM과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 증권 투자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물 투자 중에서 생산 설비를 다루는 자본 예산을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증권 투자를 다루는 포트폴리오 이론하고 CAPM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 예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아까 우리가 생산 설비와 같은 그 생산 설비 등에 대한 실물 투자를 다루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기계 설비, 생산 설비와 같은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이제 유형 고정 자산이 되겠죠. 생산 설비 등, 기계 설비 등 유형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 막대한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게 됩니다. 자, 뭐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몇십억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큰 규모로 가면 몇 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 설비와 같은 유형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거액의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 이 투자가 잘 되면 기업의 미래에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 설비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실패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투자를 과연 할 가치가 있는 투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투자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뭘 하는 거냐? 그 투자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자본에 대한 조달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자본 조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이 이 중에서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자본 조달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실행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자본 예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 예산. 자, 이것을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자본 예산은 결국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냐? 자본재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자본재에 투자를 한다. 자본재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자본재라고 하는 말을 흔히 이제 쓰는데 이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본재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물건을 우리가 소비재라고 말을 해요. 소비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소비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설비와 같은 그런 재화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그런 재화, 그것을 우리가 자본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본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본재라고 하면 이런 기계 설비와 같은 생산 설비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예산은 결국 기계 설비와 같은 자본재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 예산이란 말이 나오죠. 예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 그런데 이 계획 중에서도 그냥 말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돈으로 표시한 계획, 화폐 가치로 표시한 계획, 그걸 우리가 예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자, 그럼 결국 이제 이걸 합해 보면 우리가 뭐를 말하는 것이냐?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설비와 같은 자본재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 예산이다.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자본 예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자본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진짜 투자할 만한 이 자본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 유형 고정자산, 유형 고정자산과 같은 이런 자본재, 기계 설비와 같은 유형 고정자산, 그 자본재를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 이렇게 말을 하면 투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자 현금 회사에 있던 현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투자를 한다. 자본을 투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금의 유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밖으로 나가는 현금 유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자, 이 투자는 여러 해에 걸쳐서 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단 한 번에 일시에 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투자의 형태는 개별 기업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 자, 자본을 투하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만큼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투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취득한 기계 설비와 같은 이런 유형 고정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하고 나서 이런 기계 설비와 같은 유형 고정 자산을 잘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회사의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는데 이 유형 고정 자산을 사용하고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잘 사용해서 잘 활용을 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예를 들어서 기계 설비를 취득을 했으면 그 기계 설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제조하고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 제품을 제조 생산을 해야 그 제품을 판매해서 영업 수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유형 고정 자산을 잘 사용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한다. 자, 영업 활동을 수행했으면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회사에 유입이 되겠죠. 회사에 유입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 투자를 해서 현금이 나간 것보다 그 투자로 인한 효과, 즉 우리 회사에 다시 투자의 효과로서 들어오는 유입이 되는 현금이 더 크기를 회사는 당연히 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투자의 효과가 큰 것이고 그래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한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결국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투자도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투자의 효과로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매우 장기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생산 설비에 한번 투자하게 되면 그 생산 설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그 생산 설비를 활용하고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매우 장기간 동안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서 장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기계 설비의 내용 연수를 말합니다. 기계 설비의 내용 연수. 기계 설비의 내용 연수가 뭐 10년이다, 15년이다. 그러면 10년, 15년 동안 한번 투자하고 나면 그 10년, 15년 동안은 그 기계 설비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흐름이 매우 장기간 동안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꼭 학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느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당연히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장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나가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이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당연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더 커야 우리는 이 투자를 어떻게 판단한다? 그렇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자본 예산을 우리가 앞에서 자본 예산은 자본재, 기계설비와 같은 자본재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본 예산을 설명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자본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라는 그 자본 예산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투자 대안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기계 설비를 투자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 기계 설비를 어느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에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B라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그 기계 설비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조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A라는 회사에서 도입을 할 거냐, B라는 회사에서 도입을 할 거냐. 자, 이게 이제 투자 대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 대안을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자, 그 투자 대안별로 투자 대안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정보를. 자, 그럼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냐? 정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이 양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 유입 그리고 현금 유출에 관련된 정보,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정보,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양적인 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를 화폐 금액으로 다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화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자, 질적인 정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질적인 정보에는 시장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경쟁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영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양적인 정보도 중요하고 질적인 정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자본 예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현금 유입과 유출과 관련한 이 양적인 정보를 이 자본 예산에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주로 자본 예산에서 양적인 정보,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는 거지, 질적인 정보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질적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 회사, B 회사와 관련한 이런 투자 대안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A 회사에서 기계를 도입할 때, B 회사에서 기계를 도입할 때, 그럴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은 얼마나 주어야 되고, 현금은 얼마나 유출이 되고, 또 현금 유입은 투자의 효과로서 현금 유입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 세 번째로 뭘 하는 거냐? 투자안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안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안을 평가하고 결정한다 하는 이 투자안 평가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인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할인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할인 모형, 비할인 모형이 있는데, 자, 이 할인 모형, 비할인 모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 할인 모형이 중요하다. 할인 모형이 중요하다 하는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다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안을 평가를 해보니, 투자안을 평가를 해보니, 자, A 회사에서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관계를 다 수집을 해본 결과 A 회사에서 기계를 도입한 것이 하는 것이 B 회사에서 기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자 효과가 더 크더라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자, A, B 두 투자 대안 중에 A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A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를 도입한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주 큰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자, 자금 조달은 크게 보면, 자,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다.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장기 차입을 하든가, 그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장기 차입을 하든가 아니면 회사채, 사채를 발행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것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타인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즉 장기 차입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야 되면 그 대가로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타인 자본을 조달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자를 줘야 된다. 그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회사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발행을 해서 유상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내부적으로 유보시켜 놓고 있는 그런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든지, 자, 그런 방법이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의 방법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를 실제 실행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자, 각종 이제 조정 작업, 이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투자안을 평가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하고 실제 이제 투자의 실행에 들어갔을 때 하고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자율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게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정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이제 우리가 자본 예산의 절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본 예산 이 절차들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안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하는 이 세 번째를 우리는
세 번째를 중요하게 다루고, 당연히 이 세 번째를 다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에 현금 흐름 관련한 정보를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자본 예산에서. 자, 네, 이상 자본 예산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